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 제가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길래 이제 누가 댓글을 달았나 보고 댓글 내용이 이게 뭐 욕인지 칭찬인지 애매할 때는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좋아요도 안 누르고 댓글도 잘 안 다는데 경남? 투데이 경남이었나? 경남 투데이였나? 그분이 댓글을 다셨길래 뭐 자유우파 만세 이랬길래 뭐 내가 오히려 우리 쪽이 자유우파라고 말을 했으니까 나보고 만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우파들 만세라고 하면서 나를 비난하는 건지 내가 애매해서 그냥 냅뒀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유튜브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일간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더라고요. 구독자가 제 2배 정도 되던데 이 조회수는 제 10분의 1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조회해 주시고 봐주셔서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도 대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뭐 자주 안 보셔도 좋습니다. 뭐 뉴스공장 다 보시고 매불쇼를 다 보시는데 그걸 매일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분이면 뭐 굳이 뭐 제 논평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가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23일 월요일, 1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어제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뭐 딱히 별다른 뉴스는 없었어요. 뉴스는 없었는데 그 뜬금없는 대통령 측에서 지금 대통령의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또 이름 까먹었다. 무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님이 자꾸 내란수계라고 하니까 내란수계 아닌데 내란수계라고 했다고 고발한대요. 꼭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 신속하게 자진출두해서 조사받고 이거 무죄 받으신 다음에 무고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돼요. 뭐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뭐 사형당하면 죽긴 싫겠지. 근데 그 내란이 밤새 생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수만에서 수십만의 핸드폰에 그거 다 찍혔어요. 그리고 경찰 무전 내용 다 녹음됐고요. 그 시민들의 핸드폰에 의해서. 그리고 출석하는 모든 별들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 진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란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 주장을 할 수가 있지. 나 참. 아야. 그리고 어제도 이제 몇몇 유튜브에서 뭐 한독수의 윤석열의 뭐 이런 권성동의 이런 뭐 지연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고 걱정하는 유튜브가 많던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토요일 광장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그 걱정은 안 하기로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시선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권력 욕심. 그 이외에 그 어떤 목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를 혹은 이 나라를 좀 더 살기 좋게 바꿔보려는 생각 따위는 1도 보이지 않아요. 전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여당 원내대표도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의민주주의 하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을 하면 어쩌자는 건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국회는요, 내가 이 설명까지 해야 되나? 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자꾸 국민의 뜻이 그렇진 않을 거다. 국민의 뜻이 꼭 그럴까라는 말을 그 뉴스 하이킥에 나온 무슨 부대변인이라는 그 새끼가 시불딱거리던데, 이 미친 자가. 그 국민의 뜻을 다 일일이 물어볼 수 없으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대신하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 자체가 국민의 뜻이야, 이 미친 새끼야.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발동하고 제2요구권이라고 그래 정식 명칭을 붙이는 건 좋지만 그게 거부권이잖아. 그리고 또 빡치네. 그리고 그 제2요구권은 정말 신중하게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행정부 입장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숙려를 거쳐서 국회에다가 다시 결의해 달라고 돌려보내는 게 제2요구권인데 그걸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 행사했잖아. 그래서 권한대행 따위가 이런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는 건 잘못된 거다. 앞으로 남은 거, 우리가 올린 거 빨리 결제해서 처리해라라고, 처리 안 하면 탄핵도 고려하겠다라는 거는 국민의 뜻을 안 들으면 너도 끌어내릴 거야 라는 거야. 국회에서 의결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뜻이 그거라는 소리라고.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라고. 너네 눈에 보이는 국민이라고는 성조기 들고 있는 할매 할배밖에 없어? 빛의혁명의 현장에 있는 저 국민은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너네 지역구에 그 쏟아져 나오는 원성은 들리지도 않는 거지. 그리고 값진 백오적을 박제시킨 진짜 국민들의 저력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권성동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게 난 진짜 제일 어이가 없었는데, 입법 독재라는 말이 어떻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가 있지? 입법 독재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응? 대의제 기관에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의 뜻을 너네들이 대신 실현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에서 그 국회의 다수의 의결로 통과된 그 입법이 어떻게 독재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국민이 독재하는 거야?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독재자인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최소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그 내란숙의 윤석열 그 새끼는 입법 독재라는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 새끼니까 할 수 있다 쳐. 근데 그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대표자로 뽑힌 국회의원 입에서 어떻게 입법 독재라는 말이 나와? 제정신이야? 정말 이거는 이번 일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 국민의힘, 저 당, 저 집단 자체가 대한민국의 해악이어서 반드시 해체되고 사라져야 될 집단들이고 사라져야 될 인간들이라는 걸 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국민들은
너네까지 해체시킬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게 빨리 해체해줘, 빨리 망하게 해줘, 빨리 공중분해 시켜줘. 안 빌어도 돼. 속 뒤집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미친 새끼들 진짜. 대의민주주의가 초등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원리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그 계엄령이 왜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계엄령인지 중학생이 그랬어. 교과서만 봐도 나온다고. 근데 왜 대통령은 모르냐고. 중학생이 그 빛의 혁명 광장에 무대에 마이크를 잡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담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그 참담한 수준을 보여주는 대통령을 잘못 뽑은 국민들이 잘못이긴 한데 내 이야기를 너가 국회에 가서 대신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까지 그 말을 하는 그 수준은 너무 참담하잖아. 그것도 원내대표라는 자가, 그것도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 참. 어떻게 108석을 가지고 있는 공당이, 그 공당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참담한 수준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권성동은 모르겠어요. 이거 자기네 당이 공중분해돼서 망할 것 같아서 뭐 자아 분열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하루 안에 본인의 말을 본인이 뒤집고 있는 중이고, 국회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는 적극적인 거여서 하면 안 되고, 제2요구권은 소극적인 거여서 행사해야 되고,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어이가 없다 진짜. 저는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넘길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의 무서움도 알고 있고, 여당은 절대로 개헌선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 이낙연의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야 건강한 모습, 건전한 모습을 완전히 갖춘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100%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개헌선을 가진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당원일 때 개헌을 못 막는 여당이 겪는 비참함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저 의원, 그 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저거는 원외 정당으로 사라져 버려야 될 정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지, 저게 무슨 100석이 넘는 3분의 1을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말과 지가 보는 유튜버의 말이 다르면 유튜버의 말을 믿고 국정원장 말을 안 믿어가지고 이 사단이 났는데, 그것도 5선 맞나? 나경원이? 4선인가 5선인가?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했다는 말 와, 뭐 이거 지금 별명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야? 나베, 나국샹, 이 두 별명으로 모자란 건가? 진짜 나는 이번 일로 난 저 당의 바닥이 다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저 당을 보수당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우파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본인의 배지가 누리는 권력과 특권, 그것을 계속 누리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목적도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수준이 이 정도까지 참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밤새 전국의 전국의 수백 수천 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MBC에서 YTN에서 생중계된 내란이 있었는데 그걸 실드치고 있어요. 그거 탄핵 의결을 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인민재판식으로 색출하고 있어요. 저게 무슨 공당입니까? 그리고 국가가 불확실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화폐 가치는 지금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경제 상황도 무역 상황도 그리고 국가 신임도 신용도 모든 상황이 땅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불확실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불확실 요소를 지키고 있어요. 그 불확실 요소를 지키고 있어요. 모든 외신을 보라고 그 불확실 요소가 헌법에 헌법에 의해서 제거될 거라고 지켜보고 있다잖아. 외신들이. 근데 300석 중에서 108석을 가진 여당이, 나 이제 여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그 여당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방해를 하겠다는 소리잖아. 살 날 얼마 안 남은 성적이 들고 있는 사람은 뭐 미래가 없는 것 같이 저렇게 집회를 하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대의민주주의 하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108명 중에서 204표 나왔으니까 몇 명이야? 12명 빼고 98명. 너네들은 왜 그러는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외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모든 외신이. 그리고 그 총구 앞을 막아서 안기령 위원장님은 지금 전 세계적 슈퍼스타야. 진짜 국회 안에서 국회 상임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에서 그 사실들 앞에서 눈을 가려버리고 내 국회의원직만 유지되면 된다. 그리고 다음 선거는 아직 멀었다. 이것만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는 당신들. 난 잘 모르겠어. 강남 3구, 대구 경북, 뭐. 그래도 뽑아줄 것 같긴 한데, 난 참. 그래, 그래도 뽑는 개돼지들 믿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서글프다, 진짜.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으며,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야당을 192석으로 만들어 놓으니 대통령은 국민의 뜻인 192석의 뜻을 담아서 제출된 법안을 108석하고 합의 안 됐다고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것만으로도 탄핵 사유인데 심지어 내란 수개가 돼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서 보내가지고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앉아있는데 그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 무슨 이런 미친 자들이 다 있어. 우리는 시간이 길게 걸리든 짧게 걸리든의 문제이지 최종적으로는 이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밑바닥을 보여주면 우리의 투표로 저걸 뽑았단 말이야 하는 자괴감 때문에 화만 더 날 뿐이니까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세월호 참사 때 내 SNS에 올렸던 글을 똑같이 인용하자면 친모라는 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때에도 그 추운 겨울 광장에도 실드 치는 의원들이 남아있을 때 그 의원들을 향해서 제 SNS에 똑같이 올렸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친모라는 새누리당 호에 가만히 있으라. 저는 제 생일을 까먹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내 생일은 까먹어도 할머니 기일은 안 까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 까먹는 게 4월 16일입니다. 저는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노란 리본 배지를 항상 붙이고 다니다가 그 배지를 언제 뗐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팽목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팽목항에서 떠났을 때 그날 저도 노란 리본을 뗐지만 그래도 4월 16일이 되면 생각이 납니다. 박근혜는 자존심의 문제로 탄핵이 됐어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무속에 대한 의혹이 있는 최태원의 딸 최서원이 연설문을 고치고 대신해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박근혜를 뒤에서 조정한 것 같다. 이거 수준이 너무 참담하다라는 쪽팔림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쪽팔림의 이유로 새누리당에서도 엄청난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탄핵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새끼들은 그때의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간 탄핵소추안은 드러나는 내용이 최소 수백에서 어쩌면 수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계엄령 때문에 올라간 탄핵소추안인데 어디 감히 탄핵 트라우마라는 말을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계엄령 트라우마가 깨어났어요. 실제로 그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전두환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고문을 당했던 분들이에요. 그 계엄령에서. 그분들은 또 그 고문을 받겠구나. 아니 어쩌면 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죽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일단 국회에 가서 막을 방법이 있는가 가야 되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담을 넘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했었던 트라우마를 깨워놓고 감히 정치적 지위가 흔들렸던 탄핵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해?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가 정치인이야? 너네는 지위를 누리는 거 이외에 그 어떤 이유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그냥 개새끼들이야. 진짜 내가 3년 뒤, 3년 한 몇 개월 뒤 총선에서 너 같은 개새끼들 또 뽑을 개돼지를 때문에 답답하긴 한데 그런 개돼지가 얼마나 남을지 한번 두고 보자고. 사람 수백, 수천, 수만의 목숨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난도질 하려고 했던 그 내란을 국민들이 막아서고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어서 막았는데 그 불안 요소를 아직도 지고 그 불안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아, 좋게 시작했다가 빡치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장의 구호는 바뀌었습니다. 광장의 구호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였어요. 여기서 김건희를 구속하라가 빠져 있습니다. 왜? 이거는 탄핵시키면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럼 그 빠진 자리에 뭐가 들어갔느냐? 국민의힘 해체하라가 들어가 있어요. 광장의 구호는 딱 3개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의힘 해체하라. 당명 바꾸면 모를 것 같나요? 지금도 본인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어떻게 유지할지만 고민하고 있는 저 개새끼들. 지금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 의원이 응원봉 집회 현장의 무대에 마이크를 달라고 해서 올라가서 나는 탄핵에 찬성합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 박수 쳐줘요. 박수 쳐주고 환호해 줄 거예요. 왜 그 기회를 못 살려? 병신들이. 그렇게라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건데 아예 죽을 길에 기어 들어가고 있잖아. 근데 죽을 길에 기어 들어가고 있으면 조용히 투표만 쳐하라고. 더 열받게 하지 말고.
진짜 다 죽을 수도 있었구나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것만 봐도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데 왜 기름을 붓냐고. 진짜, 씨. 생각할수록 빡치네. 이게 생각만 하는 거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생각만 하는 거하고, 이거 카메라 켜놓고 실제로 말로 뱉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나 오늘 방송 되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져 버리네. 여튼 그런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대표로 뽑힌 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하면 조용히 투표로 부정할 것이지, 그 무식함을, 그 밑바닥을 왜 굳이 기자들 앞에서 말을 할까요? 웃긴 건 그 말에 선동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참담한 현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거 되게 슬픈 거예요. 저는 아마 지지난주까지 여러 번 말했던 건데, 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조롱하고 싶지 않고 낄낄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조롱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내 나라의 대통령이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외신이 그거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상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건 이번이 최초랍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수준의 대통령인데, 전 세계 그 어디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빛의 혁명을 외신이 다행히 더 주목하고 있고, 그걸 더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나대는 저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 저 개새끼들이 진짜 화가 나긴 하는데, 계엄되기 전에 제가 계속했던 말씀, 명태균 이번엔 건진까지, 그리고 김명신인지 김건희인지 수사가 끝이 나면 저 당이 어떤 규모로 날아갈지, 그래서 내년 가을쯤에 어떤 규모의 보궐선거가 일어날지 저는 참 겁이 납니다. 공중분해되기 전에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몸부림 치고는 너무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저녁, 8시, 이거 내가 뭐라고 이거 기다리게 해드릴 순 없고, 알림 설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유있게 시간을 제가 확실하게 정할게요. 8시 반부터 해서 한 30분 정도 제가 라이브로 그냥 방송을 하나 올릴게요. 그거는 저는 어차피 원테이크로 찍고 대본 없이 찍고 올리니까 아무도 한 명도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라이브를 찍는 중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반에, 저녁 8시 반에 제가 라이브를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알림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